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던 복수를 마친 후 이혼한 30대 여자입니다. 전 다른 사연들처럼 시집살이를 했다거나 결혼 생활이 고되지도 않았어요. 만족, 불만족으로 따지자면 만족하는 편이었고 그만큼 남편을 믿고 의지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제가 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하소연 한번 들어주실래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어요. 우연히 제 사진을 본 남편이 친구에게 소개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주선된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죠. 연애하는 1년의 세월 동안 일주일에 5번은 만날 정도로 자주 보았네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선 깊은 속까지 샅샅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짓이란 사실을 이혼할 무렵에 알게 되었죠. 결혼하기 전 조금만 더 면밀히 살펴봤다면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단 사실을 알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남편이 연기를 잘한 것도 있지만 결혼을 할 무렵 심리적으로 조금은 불안한 상태였거든요. 남편과 만나기 3년 전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암과 싸우시는 중이었죠. 그런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제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저에게 마음을 쓰는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고민 없이 하게 되었네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사이는 좋았습니다. 엄마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꼭 연차를 쓰고 함께 다녀주더라고요. 그런 행동이 고맙기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병원은 나 혼자 다녀와도 되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뭐? 왜? 장모님이 불편하시대? 나 장모님 불편하시지 않게 노력했는데 혹시 내가 뭐 실수라도 한 거야? 아니, 당신이 실수할 성격이야? 나보다도 더 우리 엄마 눈치 살피고 더 살갑게 굴면서.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래.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연차까지 쓰고 따라오는 거 나 마음 쓰여. 아, 물론 고마워. 고맙긴 고마운데 혹시나 당신 일에 지장 생기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런 말이 어딨어. 사위도 자식인데 자식된 돌이 다 하려는 것뿐이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회사에도 사정 잘 설명해둬서 다 이해해주는 분위기고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긴 한데 괜히 당신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오호,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해도 다 내가 좋아서 따라오는 거니까 당신은 그런 신경 쓸 시간에 장모님이나 더 신경 써드려. 진심으로 고마워, 여보. 이렇게 배려해주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모 역시 친정 사정을 이해해주며 남편에게 늘 이런 말을 하시곤 했죠. 여자한테 친정엄마의 존재는 남자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좀 힘들더라도 유진이 많이 배려해주고 집안일에도 아들이 좀 더 신경 써주고 해. 장모님도 자주 찾아뵙고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런데 엄마는 누구 엄마야? 매번 볼 때마다 집사람 편만 들고 나 진짜 서러워지려고 그래? 서러워도 하는 수 없어, 이 녀석아. 너 하나 보고 우리 집에 시집 온 유진이 우리가 신경 써야지 누가 신경 쓰겠어? 하물며 엄마까지 저리 아프니 유진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 거야. 그럴 때일수록 남편이 잘해야 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내가 엄마 며느리 힘들지 않도록 알아서 잘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들 귀 따가워요. 잔소리가 아니라 다 필요한 말이야. 유진이 너는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사돈 어른이랑 시간 많이 보내도록 하려무나. 그리고 병간호하는 사람이 잘 먹고 튼튼해야 하니까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알겠지? 죄송하리만큼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남편 복과 시댁 복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생활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의 재혼 이야기였는데요. 오래전 사별을 한 시모에겐 만나는 분이 계셨는데 노인정을 오가다 좋은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다며 저희와 여러 번 식사도 한 적 있는 분이었어요. 늘 화려한 차림의 시모와는 달리 늘 수수한 모습의 할아버님은 인자한 미소가 인상적인 참 좋으신 분이었죠. 그런 분과 결혼까지 할 생각이라고 하니 저 역시 안심이 돼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다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그냥 살림만 합치는 게 아니라 시까지 치를 예정이란다. 나이 먹어서 시까지 올리는 게 창피하긴 하지만 이번이 아니면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저 세상 가게 생겼으니 창피해도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고 싶구나. 네, 어머님. 알겠어요. 그러면 홀 알아볼게요. 손님은 별로 없을 테니 작은 홀로 알아보면 될까요? 아니, 손님이 없어도 큰 곳에서 성대하게 하고 싶구나. 말했잖니. 처음 하는 결혼식 제대로 하고 싶다고. 이런 내 마음 이해하지?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거기까진 이해하려고 했어요. 늘 돌아가신 시부와 제대로 된 결혼식도 없이 사셨다고 하니 같은 여자로서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시모는 다 생략하기로 했던 혼수 비용을 돈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말했다시피 너희 가정 가구는 있는 거 그대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 비용을 나에게 다오. 네?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래, 많이는 필요 없고 한 3천만 원 정도면 적당하겠구나. 어차피 가정 가구랑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 돈 깨지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테다. 생략할 거 다 생략하고 내 비상금으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나 결혼하기 전까지 돈 마련해서 내 통장으로 넣거라. 하고 다니는 건 재벌집 사모님 못지 않으면서 그것과 달리 시무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시댁도 월세였고 그렇기에 남편이 결혼을 할 때도 도움을 줄 순 없는 형편이었죠. 그런 상황이니 남편이 그나마 모은 돈을 저와 결혼하며 모조리 써버렸고 시모가 원하는 3천만 원이 남편의 수중에 있을 리가 없었어요. 즉 시모의 말뜻은 그 큰 돈을 저에게 다 내놓으란 말이었죠. 어머님, 저희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남편은 결혼하면서 그나마 조금 있던 돈 다 쓰고 저도 저희 사는 집 마련하느라 있던 돈 다 써서 남은 게 없어요. 네가 돈이 없다고 하면 난 어떻게 해? 다 늙어서 결혼하는 마당에 수중에 돈도 한 푼 없이 시집가라니 말이야. 너 내가 기도 못 펴고 사는 꼴을 보고 싶은 게야. 그리고 너희가 어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한 지가 언젠데 그동안 모은 돈이 없단 말이니? 혹시 사부인 병원에 네 돈으로 해결하고 있는 건 아니지? 당황스럽더군요. 시댁과는 달리 생전에 아빠가 모아둔 돈이 꽤 되기도 했고 엄마가 가지고 계신 건물도 두 채가 있었던 터라 병원비를 비롯해 엄마의 생활비 정도는 제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친정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엄마가 저희 도움을 받지 않을 형편이란 걸 시모도 잘 알 텐데 저런 말까지 하니 순간적이지만 말문이 막히더군요. 아시다시피 병원비 정도는 엄마가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어서 제가 금전적으로 도움드린 것은 없어요, 어머님. 결혼하고 제가 번 돈은 집 마련할 때 낸 대출금 갚느라 썼고요. 남편은 지난달에 차 바꿔서 그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제야 시모는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우겨서 샀던 자동차가 생각난 듯 인상을 확 구기더라고요. 그 당시 시모도 남편의 의견을 지지하고 나섰던 터라 저는 남편과 저의 돈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죠. 그 대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를 다시 한번 황당하게 만들더군요. 그러니까 나 시집 갈 때 줄 돈이 한 푼도 없다. 이 말이니?
너만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 그래,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면 되지 않니? 이윽고 시모는 대출까지 입에 올리며 떼를 쓰기 시작했고, 낯선 시모의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진 워낙 잘 대해주셨던 터라 그 모습이 시모의 본성이란 생각보단 결혼을 앞두고 조금 예민하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이 화를 내기보단 시모를 잘 설득해 보려 했죠. 당장 목돈이 필요하신 것도 아닌데 대출까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자 갚아나가는 게 쉬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필요하신 일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형편되는 대로 보태드릴게요. 목돈을 가지고 있어야 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서 그런다니까. 늙으면 늙을수록 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내 말은 어디로 들은 게야? 그까짓 이자 버는 돈으로 갚아나가면 될 것 아니니?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닌데 왜 아까운 돈을 은행에다 내다 버려야 하냐고요. 차라리 그 돈 아끼고 모아서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쓰는 게 좋지 않겠어요? 대신 이번에 시집 가실 때 어머님이 갖고 싶다고 하셨던 돌침대 사드릴게요. 다른 건 생략해도 신혼부부 첫 침대인데 쓰던 거 쓰긴 그렇잖아요. 돌침대?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던데 그 돈은 있는 게야? 네, 그 정도는 마련할 수 있어요. 마침 제가 선물해드리려고 몇 가지 봐두고 있거든요. 더 알아보고 제일 괜찮은 걸로 사서 어머님 결혼식 날에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그 말에 시모는 불만 가득한 혼잣말을 하긴 했지만 더는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상황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마음 깊은 속 한켠엔 시모에 대한 찝찝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시모의 입장을 대변해 이런저런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이야기 대충 들었는데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집도 그분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살림살이도 쓰던 거 쓰기로 해서 엄마 마음이 좀 그랬나 봐. 그래서 돈이라도 좀 가지고 시집 가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나도 처음엔 그 이야기 들을 땐 엄마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당신한테 했냐고 화도 냈는데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아무튼 다신 당신한테 그런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엄마가 이런저런 이유로 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겨줘. 앞으론 이런 일로 얼굴 붉힐 일 없을 거야. 나도 처음엔 조금 황당하긴 했는데 어머님이 내 뜻에 따라주시기도 하셨고 당신도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나도 더는 신경 쓰지 않을게. 그러니까 당신도 그 문제로 다시 어머님께 뭐라고 하지 마. 당신 말대로 어머님 요즘 예민하신 것 같던데 우리까지 스트레스 주지 말자.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당신 스트레스 받는 일 없도록 할게.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해주니 이해가 되진 않아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나니 시모보다 제가 더 바빠져 그 일을 되새김할 시간도 없더군요. 시모는 처음으로 하는 결혼식에 이것저것 바라는 것이 많았고 그만큼 저는 더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죠. 결혼 준비를 하며 안 사실인데 시모가 결혼할 할아버님은 꽤 부유한 분이더라고요. 자식들도 시집장가를 다 가 잘 먹고 잘 사는 듯 했고 할아버님의 명의로 건물도 있고 집도 있는 그야말로 노후 하나는 걱정 없는 그런 분이셨죠. 혼자 남편을 키우며 고생만 했을 시모였는데 느지막이 좋은 분을 만나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네요. 시모가 기죽지 않고 살도록 더 부족함 없이 결혼 준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엄마의 몸이 더 안 좋아져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엄마의 곁을 지키기로 했고 남편은 저를 대신해 시모의 결혼을 준비했죠. 결혼 준비를 하며 예민했던 시모도 엄마 소식을 들었는지 다시 저에게 잘 대해주기 시작했고 남편 역시 시모의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도 저와 엄마에게 온 신경을 쏟아주더라고요. 유진아,
이거 전복죽이랑 너 먹을 밑반찬 좀 했어. 병원 가지고 가서 타부인이랑 같이 먹어라. 간은 일부러 약하게 했으니 좀 싱겁더라도 참고 먹어. 그렇지 않아도 정신 없으실 텐데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우리 엄마 당신 좋아하는 반찬으로 해줄 거라고 어제부터 나한테 계속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아마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거 다 만들었을걸? 별 소리를 다 한다. 우리 며느리가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유진아, 원래 아픈 사람보다 곁에서 간호하는 사람이 몸이 더 고달픈 법이다. 그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해. 입맛 없어도 내 정성 생각해서라도 밥은 잘 챙겨 먹어. 알겠지? 네, 어머님. 남기지 않고 끼니 때마다 잘 챙겨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들, 너 유진이 신경 많이 써줘야 한다. 김병에 장사 없다고. 사부인도 사부인이지만 유진이 몸이 축날 것이야. 너 시간 날 때마다 병원 가서 유진이랑 교대해주고 먹을 것도 잘 챙겨 먹이고 해. 알았어? 내 와이프는 내가 알아서 잘 챙기니까 엄마는 엄마 남편 될 사람이나 신경 써. 한동안 내가 엄마 결혼식 준비 챙기긴 하겠지만 내가 못 챙기는 건 엄마가 챙겨야 하니까 너무 섭섭해하지도 말고 말이야. 내가 애니? 그런 걸로 섭섭해하게. 하여튼 다 같이 힘내자. 우리가 힘내면 사부인도 분명 힘내서 늘 그렇듯 다시 일어날 게다. 바쁜 와중에서 저를 챙기는 남편과 시모의 모습을 보며 한순간이라도 시모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저를 반성했죠. 그런데 제 직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듯 모르는 여자가 다른 곳도 아니고 엄마의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저를 보던 여자는 충격적인 말부터 꺼내더라고요. 저 승준 씨랑 만나고 있어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요. 처음엔 멍하더군요. 모르는 여자가 병원까지 찾아와 대뜸한다는 말이 제 남편과 만나고 있다니. 황당하지 않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놀란 눈으로 상간녀를 바라봤고 상간녀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그쪽이 먼저가 아니라 제가 먼저였어요. 당신이랑 승준 씨랑 만나기 전부터 나랑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만나기만 한 사이도 아니고 저도 승준 씨랑 결혼 이야기도 오갔었어요. 그런데 왜 결혼은 안 한 거예요? 아니, 나랑 만난다는 걸 알았으면 그때 결판을 지었어야죠. 지금 와서 나한테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게 경계할 필요 없어요. 난 지금 그쪽 도우려고 여기에 온 거니까. 승준 씨, 그쪽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거 알고 그쪽한테 접근해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쪽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재산도 꽤 되고 건물 있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고요.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그쪽 말은 내 남편이 나한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말인가요? 돈 때문에? 네, 맞아요. 승준 씨 그쪽 엄마가 죽게 되면 나올 사망보험금이랑 재산 노리고 그쪽이랑 결혼까지 한 거예요. 나한테 기다려주기만 하면 그쪽 재산 한몫 잘 뜯어내서 돌아올 거라고 희망 고문하면서 날 붙잡아뒀고요. 내가 바보였죠. 그 말을 믿었다니.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엄마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해도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남편은 누구보다 가정에 충실했고 외박은커녕 야근도 거의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거기에다 그간 보였던 지극정성이 모두 재산을 노린 연기였다니. 믿을 수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죠. 내가 오늘 처음 보는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으니까 이거 보세요. 상간녀는 그간 남편과 찍은 무수히 많은 사진과 나눴던 대화들을 뽑아 건네주더라고요. 믿기지 않던 상간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많이 보아도 20대 초반부터 시작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 제가 아는 남편의 모습을 거쳐 최근의 모습까지 남아있더군요. 제 앞에 서 있는 상간녀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에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져 있었는데 그제야 제가 아는 남편의 모습은 다 거짓이었단 실감이 나더군요. 우정아, 일단 좀 기다려줘. 내가 요즘 병든 노인네 보러 갈 때마다 꼭 같이 가서 얼굴 도장 찍는 이유가 뭐겠냐? 그렇게 지극정성인 걸 보여줘야 그 노인네가 죽기 전에 나한테 건물이라도 한 채 줄 거 아냐. 요즘 들어 건물 이야기 계속하는 걸 보니까 한 채는 나한테 넘겨줄 모양인데 그 건물 받으면 너랑 나랑 돈 걱정은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건물도 받고 노인네 죽고 돈도 좀 더 뜯어내고 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하고 너한테 갈게. 내가 사랑하는 건 너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얼마나 애절한지 눈물이 다 날 것 같더군요. 어쩌다 이딴 놈한테 속아 결혼까지 한 것인지 화가 나서 주체가 되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손까지 벌벌 떨며 증거들을 보는데 상간녀는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이거면 증거 충분할 테니 이혼할 때 쓰세요. 네? 그러니까 그쪽 말은 나하고 남편이 이혼하길 바란다. 이거네요? 네, 맞아요. 승준 씨 지금 나하고 했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당신이랑 계속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하지만 가진 것 없는 저보단 사랑은 없지만 가진 것 많은 그쪽이랑 살기로 결정한 모양인지 저하고 연락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쪽이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난 아직 승준 씨 많이 사랑하고 그쪽한테 승준 씨 뺏길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이 증거들 이용해서 승준 씨랑 이혼해주세요. 상간녀 소송하고 싶으면 해도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만 해주시면 돼요. 상간녀는 남편과 저의 이혼을 바라는 것도 모자라 그 이혼을 돕겠다고 하더군요. 이때껏 남편을 믿고 기다린 것이 억울하기도 했지만 아직 남편을 사랑해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제 앞에서 당당한 상간녀의 모습이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친정 재산을 좀 먹으며 살겠다는 남편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일단 증거들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리가 복잡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표정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엉망인 얼굴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니 시모와 남편이 집에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제가 온 것도 모르고 주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주방에 미닫이 문이 있었던 터라 들키지 않고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녹음까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고요. 그 여편네 이번엔 확실하게 어려운 거 맞긴 하니? 매번 심각하다 안 좋다는 말은 들리는데 기다리는 소식은 안 들려오니 에휴, 이러다 암 걸린 그 여편네보다 내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가겠어. 엄마, 남의 돈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좀 기다려봐. 장모님 상태 보니까 이번엔 꽤 심각한 것 같으니까 조만간 기다리는 소식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돌아가시기 전에 건물부터 받아야 하는데 줄 듯 하면서도 안 준단 말이지. 도대체 나한테 뭘 얼마나 더 하라는 건지.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애를 태우나 몰라. 그러니까 말이다. 아참, 너 우정이하고는 확실하게 끝낸 거 맞긴 하니? 우정이 어제도 나한테 전화 왔더라. 네 말대로 안 받긴 했는데 그러다 네 집사람이라도 찾아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내가 요즘 잠도 못 자. 나는 확실히 끝내자고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끈질기게 구네. 우정이 성격에 집사람까지 찾아가진 않을 거고 그대로 계속 무시하면 언젠가 포기할 거야. 그러게 결혼할 때 그냥 끝내라고 했잖니. 가진 것 없는 집구석에다가 능력도 없는 여자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리도 질질 끄는 건지.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땐 우정이 없이 못 살 것 같았단 말이야. 그러면 우정이랑 결혼까지 하지 왜 유진이랑 결혼을 해? 잘 알면서 왜 물어? 우정이는 사랑이고 유진이는 돈이 많잖아. 내가 왜 친구한테 조르고 졸라서 유진이 소개받았는데? 다 유진이 집 잘 산다는 이야기랑 유진이 엄마 아프다는 이야기 듣고 만난 거 아니야. 유진이는 그냥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다고. 그래서 장모님 죽을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적당히 돈 좀 뜯어내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돈 좀 뜯어내고 끝내기엔 아까운 걸 어떻게 해? 사랑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잖아. 그래, 잘 생각했어. 앞으론 유진이랑 살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도 영양가 있는 여자를 만나. 우정이처럼 너한테 도움은 하나도 안 되면서 사랑 타령이나 하는 여자 말고 말이야. 걱정하지 마. 나도 이번 일로 느낀 점이 많으니까. 그나저나 엄마는 일 잘 풀리고 있어? 결혼하면 호적에는 올려준대? 그 영감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줄 눈치이긴 한데 그 자식들이 문제야 문제. 결혼까진 허락하지만 호적까지 합치는 건 너무 이르다면서 추후 살면서 고민해보고 혼인신고도 하라고 난리다 난리. 그러면 어떻게 해? 혼인신고를 해야 그 재산 받아올 때 군소리가 안 나오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들은 아들 걱정만 해. 너 이 엄마 몰라? 내가 설마 그 늙은 노인네 뒷바라지만 하고 돈 한 푼 못 뜯어낼 것 같니?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다 하니까 넌 네 장모한테 건물이나 야무지게 받아내. 알겠어? 이 엄마 네 마누라 비 맞추고 산값 제대로 받아오란 말이야. 알겠어. 엄마도 아들 걱정은 하지도 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 받아올 거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도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더군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열심히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남을 속여 편히 살 생각만 하는 것이 똑같더라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재정 상태는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더군요. 근데 엄마, 도대체 카드를 얼마나 쓴 거야? 또 한도가 추가했던데. 나 이제 진짜 돈 없어. 대출 받은 것도 카드값 내고 이것저것 쓰느라 남은 것도 없고. 엄마 집 월세도 밀려서 남은 보증금도 없잖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 영감 하고 다니는 건 그래도 눈은 얼마나 높은지. 비싸고 좋은 거 걸치고 가면 눈빛부터 달라진다니까. 그리고 내가 비싸고 좋은 거 걸치고 다녀야 내가 재산 좀 있는 줄 알고 그 영감도 날 의심 안 할 거 아니야. 다 투자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버텨. 결혼만 하고 나면 내가 다 돌려줄 테니까. 하긴 장모님도 조만간인 것 같고 엄마 결혼까지 끝내고 나면 우리도 돈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사는 일은 없겠다. 몇 년간 고생한 그 끝이 이제 정말 보인다 보여. 그래, 아들이나 이 엄마나 고생 많이 했지. 새파란 네 마누라 비 맞추는 것도 그렇고 다 늙어 빠진 영감 비 맞추는 것도 그렇고 말이야.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가 잘못되길 바라고 또 바라고 있더군요. 추악한 진실 앞에 당장이라도 고함이 나올 것만 같아 입을 틀어막고선 재빨리 집을 나왔습니다. 배신감이 참 크게도 다가오더군요. 돈 때문에 저를 속인 것도 모자라 애초에 저를 사랑한 적도 없었다뇨. 화도 나지만 헛웃음도 나왔고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이혼은 당연히 해야 했고 두 사람의 계획을 다 망치기 위해선 할아버님을 만나야만 했죠. 바로 연락해 만났고 모든 상황을 차근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할아버님은 처음엔 저처럼 못 믿는 눈치더군요. 그래서 두 사람이 녹음한 대화를 들려주었고 그제야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박 여사가 나한테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다. 이 말인 거지?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냔 말이야. 어쩐지 계속 호적 타령을 하더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먼. 저도 이런 사람들인 줄 상상도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사람 좋은 척하면서 저한테도 워낙 잘해줬으니까요. 뒤에선 저희 엄마 잘못되라고 빌고 또 빌면서 앞에선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이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 이혼은 할 게지? 이혼할 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변호사 정도는 구해줄 터이니. 할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때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 애처가의 모습을 하고선 말이에요. 여보, 어디야? 병원이야? 아니, 볼일 있어서 밖에 잠시 나왔어. 왜? 잘됐다. 나온 김에 집에 좀 와. 엄마가 당신 몸보신 시켜야 한다고 음식 잔뜩 해놨어. 죄다 건강식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병원으로 가지 말고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가. 당신이랑 밥 같이 먹고 병원은 내가 가서 잘게. 진실을 알기 전이라면 남편의 말에 또 감동하며 고맙다고 했을 텐데 그때는 고맙기는커녕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더군요. 사랑한 적도 없다면서 어찌나 애처가인 척을 하는지 다 알고 듣는데도 깜빡 속겠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그 인간들과 연을 끊어버리고 싶었는데 잘됐다 싶었네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리 판까지 깔아주니 고마워질 지경이었죠. 전화를 끊자마자 할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했고 저를 위해 차려진 밥상을 바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너 뭐 잘못 먹었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보, 왜 그래 갑자기? 어르신까지 모셔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죄송해요 어르신. 집사람이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 봐요. 그런데 저희 집까진 어떻게 오신 거예요? 시모와 남편은 상황 파악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저를 질책하기 바쁘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놈은 할아버님을 어찌나 극진히 챙기는지 마치 저만 나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죠. 연기할 필요 없어. 우리 다 알게 됐거든. 도대체 뭘 알았길래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없어? 당신이 나하고 왜 결혼했는지 다 알았어.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었다며? 거기에다 결혼하고 나서도 최근까지 계속 만났다는 것도 다 들었어. 돈 챙겨서 이혼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랬다며. 그리고 어머님도 어르신 재산 보고 접근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사람들이 고작 돈 때문에 남의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을 수가 있어요? 돈이 아쉬우면 열심히 일해서 벌 생각을 해야지. 남 속인 돈으로 본인들은 편히 살 생각을 하냐고요. 확실히 남편보단 시모가 한 수 위이더군요. 이 말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시모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와서는 생사람을 잡는 거야? 너, 나하고 네 남편이 네 말이라면 다 들어주고 네 편이 다 봐줘서 우습게 보나 본데? 사람 호의 그렇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사람 오해하는 것도 몹쓸 짓이야. 하필 오해를 해도 그딴 오해를 해서 멀쩡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끝까지 뻔뻔하네요. 증거라도 없었으면 저 혼자 이상한 여자 되는 건 시간 문제였겠어요? 증거라도 있다 이 말이니? 사실이 아닌데 증거가 있을 리가 없잖아. 생각이란 걸 좀 해보세요. 증거도 없는데 어르신이 절 따라 여기까지 와서 제가 이 난리를 피우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으시겠어요? 증거 여기 많으니까 천천히 살펴보고 이건 두 사람이 오늘 낮에 집에서 나눈 대화니까 잘 들어보세요. 두 사람의 추악한 진실이 담긴 대화 내용이 집안에 울려 퍼지고 남편과 시모는 제가 내민 외도 증거들을 보며 새파랗게 질려가더군요. 그 짧은 순간 아무리 머리를 잘 굴려봐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는지 시모는 누구보다 빠르게 무릎을 꿇고 할아버님께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엔 재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요. 나 이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박 여사가 내가 땡전 한 푼 없는 늙은이라도 날 좋아해주던 모습이 좋아서 결혼까지 결정한 거였어. 그 모습이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애초에 박 여사 같은 사람이랑 결혼 따위는 마음먹지도 않았을 거야. 이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까지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신뢰야 다시 쌓으면 되죠.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지금 나한테 실망한 마음 싹
다 사라질 때까지 내가 더 잘하고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서 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일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줘요. 난 박 여사가 어떤 짓을 해도 지금 일 잊지 못할 거니 서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때껏 내가 해준 것들은 이 늙은이랑 시간 보내준 값이라 생각하고 돌려받진 않을 테니 다신 연락도 하지 말게나. 당연히 결혼도 없던 일로 하고. 그러지 말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 와서 나 당신한테 버림받으면 오갈 데도 없다고요. 다 늙어서 오갈 데도 없이 살면 그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눈 딱 감고 나 좀 받아주세요. 오갈 데 없는 거야 박 여사 사정이고 난 더는 말도 섞기 싫으니 내가 말한 대로 해. 혹시나 나 죽었단 소식 들어도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말게나. 할아버님은 한바탕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고 시모는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한 채 그 뒤를 따라가더군요. 그리고 기다리던 손님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상간녀였어요. 집으로 오기 전 상간녀에게 미리 오라고 연락을 해뒀고 드라마틱한 타이밍에 상간녀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우정이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당신이 부른 거야? 내가 불렀어. 이 자리에 꼭 참석해야 할 사람인 것 같아서 말이야. 들어보니까 당신 저 여자 진짜 많이 사랑했다고 하더라.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어떻게 나랑 결혼까지 했어? 저 여자는 아직도 당신을 너무 사랑한대.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고 앞으로는 저 여자랑 살아.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저 여자 안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라고. 다 들었다고 하니까 알 거 아니야. 나 이제 저 여자랑 정리도 했고 연락 끊고 지낸 지도 오래됐어. 난 다 정리했는데 저 여자가 일방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거라고. 어쨌든 날 속였잖아. 나랑 결혼하고 계속 저 여자 만났던 것도 사실이고 말이야. 그리고 사랑? 기억 안 나? 사랑은 안 해도 돈이 있으니까 나랑 사는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건물만 받으면 돈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겠다며.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오늘 네가 한 말 내가 방금 다 들려줬는데도 이 순간까지 사랑 타령이 하고 싶니? 차라리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빌기나 해. 그 편이 덜 구질구질하니까.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든 당신이랑 살면서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고 오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 돈도 돈이지만 당신이랑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고. 세상 일이 당신 뜻대로 다 흘러갈 줄 알아? 날 속인 것도 모자라 버리고 떠날 생각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하고 평생 살고 싶다고 울고불고 하면 내가 이제라도 내 쪽으로 마음 돌려줘서 고맙다고 할 줄 알았어? 자신감 하나는 대단하네. 이 난리가 난 마당에 사랑 타령으로 내 마음 돌리려고 하는 걸 보니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난 그저 내 진심을 당신한테 전해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래? 알겠어. 네 진심은 잘 알았고 내 진심 좀 말할게. 난 이제 너 같은 인간이랑은 한시도 같이 살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혼도 하고. 여보, 이혼이라니. 난 이혼 못해. 내가 당신이랑 어떻게 이혼을 해? 왜? 그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우리 엄마한테 건물은 못 받아서? 너 나랑 한평생 살아도 그 건물은 못 받아. 그러니까 포기하고 이혼이나 해. 건물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그냥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남편은 끝까지 매달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간녀가 나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싫다는 사람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나랑 살아. 난 자기 사랑한다니까. 자기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두고 왜 싫다는 사람을 못 붙잡아서 이 난리인데 저깟 여자가 뭐라고.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서지 마. 애초에 너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왜 집사람을 만나서 그딴 말을 다 한 거야?
내가 헤어지자고 그만 연락하라고 했잖아. 나는 싫다고 했잖아. 난 자기 하나 보고 내 20대를 다 날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나도 나지만 자기도 나랑 진짜 헤어지면 제대로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지금이야 저 여자 돈 때문에 저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내 생각 날 거라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가 오라고 할 때 나한테 와. 저딴 여자보다 내가 가진 돈은 없어도 마음만은 나만큼 자기 사랑하는 사람 없다는 거 자기도 잘 알잖아. 끝까지 저에게 매달리는 남편놈이나 그런 남자에게 매달리는 상간녀나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 남편에 대한 진실을 알게 해준 사람이라 상간녀 소송만큼은 하지 않으려 했는데 저에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저러는 꼴을 보니 상간녀 소송까지 할 수밖에 없겠더군요. 그렇게 머릿속으론 두 사람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상간녀를 매몰차게 패대기 친 남편이 또다시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죠. 이거 놔. 난 너한테 조금의 미련도 없다니까. 여보, 잘 봤지? 나 이제 이 여자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선택 후회 없게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많이 노력할게. 장모님께도 더 잘할 거고 재산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을 테니까 그냥 당신 곁에서 살게만 해줘. 응? 내가 미쳤어? 이제 곧 빚잔치 할 네 옆에 남아있게? 대출까지 받아 쓴 것도 모자라 카드도 한도 초과라면서? 내가 너랑 같이 살면 그 빚 내가 다 갚아야 할 텐데 내가 미쳤니? 찢어버려도 모자란 인간 빚까지 갚아주면서 살게? 헛된 기대 그만하고 너 좋다는 저 여자랑 가서 살아. 하루하루 가난해 힘들겠지만 사랑이 있으니까 행복은 하겠네. 당신 진짜 이대로 날 버릴 거야? 진짜 버릴 거니까 이혼이나 해줘. 이 집은 지금 나가는 길에 부동산에 내놓을 거니까 험한 꼴 보기 전에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잘 먹고 잘 살긴 힘들겠지만 최선은 다해봐. 그러다 보면 언젠가 빚쟁이 신세는 면하겠지. 끝까지 매달리는 남편놈을 상간녀에게 던져주곤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곤 남편에게 말한 대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죠.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내놔서 그런지 이틀도 되지 않아 계약한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곧장 집을 팔아버렸고 집에서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놈은 쫓겨나게 되었죠. 그 후 이혼은 척척 진행되었고 생각보다 더 빨리 이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시모가 저에게 뜯어간 돌침대, 결혼비용 명목이었던 돈들은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놓았죠. 모두 유능한 변호사님 덕분에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었네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빼먹지 않고 했고요. 마음 같아선 두 모자 콩밥도 먹이고 싶었는데 형사고소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재산을 뜯어낼 마음만 먹고 실행은 하지 못했으니 말이죠. 이혼을 진행하며 안 사실인데 전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탕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일만 없었다면 실제로 엄마가 2층짜리 알짜배기 건물을 주려고 했던 터라 건물 이야기가 오가긴 했으니 그 건물 하나만 믿고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은 죄다 끌어다 쓴 모양이었어요. 그 덕에 변호사 선임도 하지 못해 더욱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네요. 저라는 호구가 사라진 전 남편은 거짓골을 면치 못했고 전 시모 역시 저에게 위자료를 주느라 빚쟁이가 되어버렸죠. 거기에다 결혼까지 무산되었으니 그들에겐 무너진 하늘만 있을 뿐 솟아날 구멍은 없는 신세였고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월세집도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쫓겨나게 되자 보따리 짐을 든 전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때마침 엄마가 잠든 상황이라 재빨리 전 남편을 데리고 나갔고 병원에서 멀어지자마자 남편의 뺨을 날렸어요. 저를 이용해 인생 편하게 살아보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보다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보다도 그 순간이 더 큰 화가 났으니까요. 네가 제정신이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 꼴로 찾아와? 우리 엄마 상태 몰라? 당신 얼굴 보고 우리 엄마 혈압이라도 올라가서 잘못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냐고. 미안해. 내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런 생각까진 하지도 못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사정이라고 해봤자 돈도 없는데 집도 절도 없다는 사정밖에 더 있어? 그게 날 찾아올 이유라도 될 거라 생각했던 거야? 인간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남한테 피해줄 생각만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당신이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장모님도 생각나서 찾아온 거였어. 내 생각이 짧았네. 그건 생각이 짧은 정도가 아니라 생각이 아예 없는 거야. 알아? 앞으로 다신 내 눈앞에나 엄마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왜 날 찾아와서 이래? 당신 없으면 못 산다는 그 여자 찾아가서 빌부터 나한테 이러지 말고. 다시 또 찾아오면 뺨 한 대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각오해. 그 후 전 남편은 제 조언을 새겨들었는지 전 시모와 함께 상간녀를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없는 살림에 저에게 위자료까지 준 상간녀는 두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었지만 결국 시집살이와 전 남편의 무능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네요. 전쟁이 터져도 지켜낼 사랑처럼 굴더니 그 죽고 못 사는 사랑도 거지 같은 현실 앞에선 어쩔 수 없나 보더군요. 그렇게 남의 등골만 빼먹으며 손쉽게 살려고 했던 두 사람은 모두에게 버림받고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고 있다고 해요. 이혼을 하고 난 후 다행스럽게도 엄마는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기고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시고 계세요. 이혼 소식을 전할 때만 해도 엄마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더 태연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저에게 위로의 말까지 전해주더라고요. 우리 딸, 잘했어. 엄마는 이제라도 그딴 인간이란 걸 알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까짓 이혼 한 번 했다고 우리 딸이 무너질 것도 아니고. 비싼 값 치르고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잘 이겨내보자. 현명하고 똑똑한 우리 딸은 지금 이 순간을 잘 헤쳐나갈 거라고 엄마는 믿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제가 지켜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죄송하긴 했어도 따뜻하고 든든한 마음이 들어 이혼할 때도 나지 않았던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렇게 엄마의 위로와 응원을 받고 지금은 더욱 힘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당장은 상상하기도 싫지만 언젠가 엄마가 제 곁을 떠나시고 나면 이 순간들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엄마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병원에서 허락한 시간에는 엄마와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병실에 있어야 할 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와 함께 보내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한데 그 행복함에 또 슬프기도 해요. 마지막 그날까지 늘 많이 웃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지내다 보내드리려 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 볼게요. 감사합니다.